이게 가장 많이 하는 종류의 그 EL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종류. 가장 많이. 되게 많이 해요, ELS. 미래에셋 대우죠. 똑같은 겁니다. 2등급 위험이고요. 온라인 전용 상품인데 조건 충족 시, 자, 조기 상환 당연히 있고요. 조건 충족 시 연 9%입니다. 연 9%. 기간은 만기가 2021년이니까 3년 만기에 6개월 평가예요. 원금 보장 안 되는 거는 무조건 고위험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무조건 고위험. 3년 만기 6개월 평가예요. 원금 비보장입니다. 비보장. 자, 봅시다. 기초자산은 뭐예요? HSCAI하고 유로스탁스, S&P. 이게 뭐냐면은 홍콩 주식, 그러니까 홍콩의 코스피, 유로의 코스닥, 그 미국의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 된다. 미국 주식 지수, 미국 주식 주가 지수. 이거는 유럽의 그 좀 중소형주들 모아놓은 유로스탁스 주가 지수. 이거는 홍콩의 주가 지수. 주가 지수로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아, 조기 상환 당연히 있습니다. 자, 95, 90, 80이에요. 최초 기준 가격에 95, 90, 80 모든이죠. 그러니까 all of worst입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가장 나쁜 걸 모두 하나도 어느 하나라도요. 5예요. 어느 하나라도. 근데 잘 보면은 여러분 용어를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95, 90, 80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기준 가격이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 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텝 다운이라 그래. 스텝이 내려가잖아요. 스텝 다운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금 버퍼를 더 주는 거야. 대부분 저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이게 똑같지 않아요. 아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 상환이 95, 90, 80 점점 내려가죠. 보시면 뭐 스텝 다운형, 조기 상환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조기 상환 조건이 되면은 조기에 준다는 거고, 스텝 다운은 저런 식으로 조건이 점점 내려간다는 겁니다. 완화적으로. 자, 근데 보면 모든 기초자산이 지금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씩 95% 이상, 그 다음에 1년째는 95%, 2년차가 90%, 3년차는 80%가 만약에 이상이 되면은 수익률이 9%라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셨죠? 종가에 마지막 3년까지 딱 왔어. 종가에 75% 이상이면 역시 9% 확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75% 이상이 못 됐어. 그래도 한 번이라도 55% 미만으로 간 적이 없으면 역시 확정이야. 역시 연 9% 확정이야. 손실을 보는 건 뭐냐? 이게 가장 많은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조기 상환, 스텝 다운형 원금 비보장 이해했습니다. 가장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는 뭐냐? 전부 다 충족을 못했는데 기간 중에서 55% 미만으로 가면은 한마디로 그 정도 그거 그대로 원금이 손실이 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자, 그림판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림판으로 가봐서 저 상품을 이해하면은 거의 80%를 이해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 종목, 그게 왜 그러면 기초자산이 3개나 있냐? 홍콩, 미국, 아까 뭐였냐? 홍콩, 미국, 유럽 왜 3개나 있냐? 당연히 하나에 대한 보험만 팔면은 수익률이 안 나와서 그래요. 하나에 대한 보험만 팔면은 수익률이 여러분 원하는, 안 나오기 때문에. 뭐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까 6개월 단위죠.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이게 30개월, 이게 3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아유, 그리면서 조건을 까먹었다. 조건이 뭐였지? 처음 조건이 95% 90%, 90%, 80%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 9%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여기다 조그맣게 띄워놓고 할까? 어디 갔냐?
자 보시면은 스텝다운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90 여기 90 여기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죠. 조금씩 조건이 내려가요. 위에서 있으면은 이 위에서 요 기간에 요 위에서만 있으면은 주가가 요 위에서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연 9% 6개월이니까 4.5% 9% 뭐 13% 뭐 17%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가요. 이런 식으로. 한마디 이게 지금 근데 굉장히 타이트했죠. 이거 95%야. 여기가 95%, 여기가 90%, 한마디로 10%, 5%, 10%, 15%만 이하로만 안 가면은 조기상한에 걸려요. 그럼 연 9%, 연 9% 그냥 줍니다. 주고 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 세 개 상품이 모두 다 5%, 5%, 10%, 15% 위에만 있으면 연 9% 받고 끝이에요. 그냥. 자, 근데 이 조건에 안 걸렸다. 이 조건에 안 걸렸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이 아래 어딘가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필이면 빠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 아래에서 놀 수가 있잖아.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근데 36개월 되는 날 최종일이죠. 요 최종일 날 아까 조건이 얼마였더라? 예를 들면 여기 뭐 70%라고 합시다. 최종일 날 여기 70%다. 이 위에만 있으면 세 가지 종목들이 이 세 종목들이 아까 전에는 조기상한 조건은 이 정도 라인에 있는 거고요. 조기상한 조건에는 안 있었지만 그 조건을 마지막 날엔 좀 내려줘서 70% 위에만 있으면 연 9% 3년이니까 27% 받고 끝나는 겁니다. (70%) 70% 이게 최종일에 걸리는 조건이에요. 최종일 조건은 70%면 마지막 날 세 종목 모두 가격이 70% 위에 있으면은 연 9% 3년치 받고 끝나는 거야. 자, 그쵸? 아래에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70%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한 종목이 라도입니다. 한 종목이 라도. 평균이 아니에요. 한 종목이 라도. 근데 만약 70%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뭐가 되면은 낙인 조건을 안 치면. 낙인. 여긴 낙인이 얼마로 돼 있었어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낙인이 45%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3년간 이 전 기간 동안 45% 이 가격이 100% 가격이 45% 이하로 한 번도 안 친 상태에서 끝났다. 그래도 연 9% 줘요. 55였냐? 그래 55라고 치자. 55면 55 이하로 한 번도 안 갔다. 그래도 연 9%야. 그럼 여러분들이 잃을 가능성은 뭐예요? 잃을 가능성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만약에 결국에는 간단하게 이 상품을 보면은 대충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10% 이상으로 오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10% 이하로 어떤 이만한 가격이 있는 종목이 여기가 10%라고 치면은 이 이상만 유지하면은 그냥 조기상한입니다. 그냥 조기상한이에요. 간단히 생각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있는데 이 위에서만 한 번도 낙인을 안 쳐도 그냥 나중에 3년 있다 받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조기상환, 여기에만 있어도 3년 있다 받는 거.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 그게 낙인 조건이에요. 낙인 조건. 이 아래로. 이 위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보험료 받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위에만 있으면 보험료 받는 거야. 이 자산이 가격이 좋아서 특정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아예 조기에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도 특정선 위에 있으면 조기에 받고 끝나는 거고 자산이 조금 위태해.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갔어. 그래도 보험료 받고 그냥 보험료 받고 끝나는 거야. 이 낙인 아래로 갈 때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가장 흔한 조건이야. 가장 흔한 조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그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위로 가는 건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이 위로 가는 거는 가격이 지금 빠지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플러스 위로 간다. 당연히 여러분들 거 아니죠. 여러분들 보험료만 받는 거야. 이 상품을 산 게 아니죠. 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보험료만 받는 겁니다. 빠지면 니들께 될 수 있어요. 특정한 선 이상으로 빠지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간단해요. 이게 가장 흔해요. 이런 류의 그 스텝다운형, 스텝다운, 넉인형 그 ELS가 게다가 지금 지수잖아요. 주가지수, 코스피나 뭐 항생에 대한 지수잖아. 이런 지수형 넉인 상품이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당연히 거의 90% 확률로 보험료만 받고 끝납니다. 90%의 확률. 그쵸? 지금 이건 55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인 조건이 이 숫자가 커야겠어요? 작아야겠어요? 이 지금 55잖아요. 여기 낙인은 55잖아요. 이 낙인 조건이 커야겠어요? 작아야겠어요? 작아야죠. 작아야 돼요. 이거 55면 무지 높은 거예요. 나름. 그리고 여기 지금 조기 상한 조건도 굉장히 빡빡한 겁니다. 95% 이상이잖아요. 조기 상한 조건이. 90% 이상 3개 다. 이거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조건이. 3개 지수가 다 95%나 90% 위로 갈 확률은 빡빡하거든. 상당히 빡빡해. 그리고 낙인이 55%라는 거는 3개 중에 아무거나 55% 아래로 한번 내려가는 경우에는 터진다는 거잖아. 빡빡해요. 이게 보통 40에서 45를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아이고, 잘 안 보네. 안 보이네. 40에서 45를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40에서 45 아래면은 웬만하면은 안 걸려요. 웬만하면. 주가지수가 40에서 45%까지 지금을 100 기준으로 절반 이상 폭락하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또 만기가 중요합니다. 만기가 1년이냐 2년 3년이냐. 1년에 지금 100 기준으로 55%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진짜 없죠. 진짜 잘 없어요. 리만이 아니라 3년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장되는 기간이 기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보통 40에서 45 사이면은 좀 안전한 편에 들어가요. 그거보다 높으면은 좀 운이 좀 없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90% 이상 땁니다. 왜냐면 90% 이상 불이 안 나니까. 90% 이상 불이 나겠니? 불 안 날 확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해놓은 쪽이 있는데, 계산을 해놓은 쪽이 있는데, 뉴스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자, 이게 위에는 신문기사고 아래는 어디서 따온 건데, 고객이 회수한 ELS 투자금 가운데 93.5%는 수익을 냈다. 이게 한 2년 전 얘기예요. 2, 3년 전에. 93.5%는 벌었어요. 100번 걸면 93.5번은 법니다. 평균 수익률은 한 5% 됐네. 손해를 본 6.5%의 우리 운 없는 흑우 형들은 평균 마이너스 41%였어요. 평균 마이너스 41%. 운 없는 6.5%는 그러니까 이제 93.5%로 한 5, 6% 먹고 가냐, 한 5, 6% 확률로 40%가 깨지냐에 거는 겁니다.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의기하기는 좀 뭐한 게, 뭐 나름 중수익 자기가 과연 그 6.5%에 걸리는 거냐, 그걸 이제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흔히들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주가지수가 2개 정도, 3개, 4개, 3개 가는 것도 많은데, 주가지수가 좀 선진국 기준으로 2개에다가 낙인이 한 40에서 45% 정도의 기간이 3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좀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런 근거가 이제 이런 겁니다. 2003년 이후에 S&P가 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43이야. 낙인이. 니케이는 39, K200은 4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003년 이후에 3년 기간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100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졌을
빠졌던 때가 S&P는 43 갔을 때가 제일 많이 빠졌던 거고요. K200은 47 갔을 때가 제일 많이 만약 S&P나 K200으로 이 기간 중에 아무 때나 낙인을 40으로 잡았으면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를 들면 K200은 45로 잡았어도 한 번도 안 걸렸죠. 그 어느 때 했어도. 항생은 35입니다. 항생은 그 홍콩 지수는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ELS에 보면 HS가 그 홍콩 지수가 꼭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거든.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이런 거 뭐 K200이나 S&P만으로 하면은 수익률이 막 5% 6%밖에 안 나오는데 항생으로 하면은 수익률을 7% 8%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초자산에 항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유로스탁스도 많이 들어가는 게 변동성이 좀 작진 않죠.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2003년에서 2016년인가 17년까지 자료인데 그 기간 중에 최악의 경우에 찍었을 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보다 높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코스피를 2600에 사지 않는 2600에 사는 그런 기적을 그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그 안 걸린다는 말이긴 해요. 웬만하면 내가 하필 찍은 게 코스피 2600이다! 그럼 할 수 없지. 하필 코스피 2600에서 내가 마이너스 30% 가는 거를 보험을 넣어줬다! 이제 그러면, 아하,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하필 코스피 2600에서. 그러니까 ELS는 언제 많이 팔리겠어요? ELS는. 당연히 보험이 잘 안 될 것 같은 박스권. 예전에 코스피가 박스권이라 그랬잖아요. 박스필 때 코스피같이 박스권일 때 ELS 팔리면은 사람들이 그 박스피니까 아래나 위로 나긴 나가웃을 당연히 안 갈 거로 생각하고 잘 팔리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잘 팔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50% 뭐 60% 더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ELS가 잘 팔려요. 많이 떨어졌을 때. 중간에 보시면은 1991년에 그 K200은 28%가 있죠. 유일하게 이자가 보이죠. 자, 이거는 그 IMF입니다. 내가 안 봤지만 이건 안 봐도 IMF죠. IMF 때는 여러분 그 저딴 거 했으면 거지 됐어요. 그때 ELS도 없었겠지만 저딴 거 했으면 거지 된 겁니다. 그냥 상 거지 된 거야. 그냥 주식을 너한테 준 거야. 안 봐도 IMF지 이건. 주식을 너한테 줬어요. 그냥 주식을 다 깨질 대로 다 너 가져. 이러고 나 나 괜찮아. 보험사에 주식을 주고 보험을 받아오는 거야. 주식을 보험사에 주식을 주고 보험료를 받아오는 너 가져. 이러고 지금 IMF지. 그런 거에 걸리면 할 수 없는데. 자, 그러면은 ELS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인데 ELS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그냥 주식을 샀을 때 하고 과연 어느 게 더 유리한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유리한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밖에 투자 호라이즌이라고 하거든요. 투자 가는 기간이 1년, 2년, 3년밖에 안 된다. 6개월, 1년, 2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최고 장점은 사서 물리면 영원히 안 보는 건데 존버죠, 존버. 딱 HTS를 덮은 다음에 나 이딴 거 안 샀어! 이러고 고개를 돌리는 건데 내가 이거 1년 뒤에 써야 되고 2년 뒤에 써야 돼, 돈을. 그럼 고개를 못 돌려. 그리고 어차피 나는 뭐 그렇게 대박을 바라지 않아. 한 90% 확률로 6, 7% 먹었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 ELS 들어가는 겁니다. ELS의 제가 보기에 ELS의 최고 단점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ELS 최고 단점은 주식이 올랐을 때 나는 별로 못 먹는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죠. ELS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주식이 망했는데 내 낙인보다는 덜 망했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실제 해보시면 압니다. 실제 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식이 올라야 여러분들 ELS가 나 안전하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경기도 오산 그 진짜 완전 오산. 아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주식이 이렇게 오르잖아? 세상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어. 아니 자, 난 여기서 ELS를 들어갔는데 한 주식이 한 뭐 지금 한 뭐 미쳤어. 40% 내 기초자산이 여기 70% 오르고 있어. 근데 나는 얼마 받았냐면 여기 3% 받았어. 3%. 조기 상환 됐어. 아 나 진짜 그 조기 상환 안 됐다고 쳐. 여기서 나 조기 상환 됐는데 나는 월말 봐도 뭐 5.4%. 고객님 축하드려요. 1년 만에 조기 상환 되셨네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은 얼마가 올랐냐면 70%가 올랐어. 더블 쳤어. 고객님 축하드려요. 5.3%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5% 줘. 야 씨. 세상에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아 나 지금 장난치다 지금. 하나 이게 돈 깨진 것보다 더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돈 깨진 게 가장 안 좋지만 그 다음 기분 안 좋은 게 딱 요겁니다. 딱 요거. 정확히 요거. 와 70% 올랐는데 고객님 조기 상환이라고 5% 받아가래. 와. 아니면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 막 이렇게 올라. 막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는데 나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여기서 조기 상환 돼버렸어. 3% 받고 3% 받고 조기 상환 되면은 가격이 너무 높다 생각하면 못 사거든. 못 사고 야 무슨 상품 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식이 달려가요. 이런 경우가 그 ELS 샀을 게 가장 그 단점이 3% 4% 받고 조기 상환 되는데 주식이 날아갈 경우 이러면 그냥 기분이 언제가 제일 좋냐? 기분이 당연히 주식이 하고 있는데 그죠? 남들은 지금 절망에 헤어나고 있는데 절망이죠. 나의 낙인을 안 친 경우입니다. 나의 낙인은 여기야. 나의 낙인은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나의 낙인은 여긴데 남들은 주식이 여기 이만큼 이미 깨졌어. 이게 한 30% 깨졌어. 골로 가고 있어. 와 골로 가는데 나는 ELS를 샀는데 내 낙인까지는 안 갔어. 야 그러면 씨야 이거 다 뭐 그냥 고객님 뭐 3% 뭐 9%씩 3년 27% 수익 뭐 이러잖아요. 3년간 다 버티면 아까 전에 그거 9% 3년이잖아. 그럼 남들은 다 깨져서 뭐 신문에 뭐 암울한 무슨 요일 뭐 ELS 뭐 물론 여러분들 좀 떨리긴 하겠지. 좀 떨리긴 할까 살 떨리긴 하겠지. 저러다가 내 낙인을 치면 나도 저들인데 제가 되는 거지 순식간에. 치는 순간에 걔가 나야. 내가 걔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 이 라인을 치는 순간에 갑자기 나도 머리에 띠 묶고 금감원에 같이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금감원 지나가면서 나 쟤들 왜 저러지? 괜찮아 이러다가 그걸 딱 치는 순간에 동지가 되는 거지. 띠를 묶고 동지여 그대가 이러면서 갑자기 띠를 묶고 이거 불안전 판매다. 나는 몰랐다 이거지. 아저씨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내 나이가 62에 지금 무슨 퍼센트니 뭐 낙인이 뭐야 낙인이 뭐 무슨 뭐 이마에 찍는 게 낙인인가 뭐 이러고 몰랐는데 저 증권사 뭐 슈데리가 몰라서 팔았네 뭐 갑자기 이 새끼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이거 여기 치는 순간에 갑자기 여기 치기 전까지는 기분이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 낙인이 마이너스 뭐 55% 하락인데 주가가 40%밖에 하락을 안 했어. 야 그러면은 뭐 씨 난리 났지. 뭐 성견지명에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ELS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별로 안 오르고 적당히 빠졌을 때 요 베리어가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ELS의 해피 베리어입니다. 해피 베리어. 주가가 요럴 거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 잘 안 해. 주가가 오를 거로 생각할 때는 물론 좀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자금이 투자 호라이즌이 짧던가 별로 잃으면 안 되는 자금이던가 뭐 특별한 아니면은 그냥 내 성향 자체가 안정적인 성향이던가 그럼 하면 되는데
주가가 막 달려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야 안되겠다, 달려가는 걸 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ELS를 들어가면은 먹긴 먹는데 3% 먹습니다. 먹긴 먹어! 그치? 아 그거 봐, 내 말이 맞았지. 주가가 달려가잖아. 그러면 고객님 조기 상한 3%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와요. 아니 주가 씨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분명 맞췄는데. 그쵸? 그럴 때는 ELS라는 게 아니에요. ELS의 해피베리어는 별로 안 오르고 적절하게 빠지고, 여기가 ELS 웬만한 ELS 상품마다 달라요. 자세히 봐야 되긴 하지만 별로 안 오르고 적절하게 빠진 그 애매한 그 박스권에서 약간 하향 박스권 같은 때가 나의 해피베리어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에서. 근데 나의 해피베리어를 아래로 깼다. 그게 낙인이죠. 아래로 깨면 여러분들 그들이 내가 되고 내가 그들이 되는 겁니다. 개가 나고 내가 그인 무라일체의 경지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무라일체의 경지. 이 아래 치는 순간에 그쵸,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고 내가 너가 되는, 그죠? 너는 내가 되고 이때 그게 여기요. 이 딱 치는 순간에 내가 될 수, 여기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거.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그게 여기입니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딱 치면은 저절로 그 노래가 생각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딱 치는 순간에 아 우리 슈 형이 그 노래를 불렀었지. 순식간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해피베리어가 여기입니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또 잘 생각해야 된다. 자 이것까지 보시면, 자 이게 웬만한 거는 다 커버하는, 웬만한 거는 다 커버하는 설명이긴 한데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ELS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자면 상품을 그래서 사실은 좀 읽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걸 한번 이해했으면 대부분이 거의 90% 가까이가 상품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거 누가 모아놓은 건데 중간만 잘라왔어요. 중간만 잘라왔어요. 뭐 NH가 하고 메리츠가 하고 뭐 신영이 하고 KB가 하고 한투가 하고 뭐 온갖 증권사가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자 봅시다. 낙인베리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만 봐도 낙인베리어. 주가지수가 뭐 주가지수가 뭐가 될까? 앞에 기초자산이 있네. 기초자산이 낙인베리어 60% 위에 있는 경우에는 해피베리어예요. 60%를 치는 순간에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너는 되는 거죠. 바로 서시베리어입니다. 서시베리어. 그쵸? 너는 내가 되는 바로 그 베리어가 60%입니다. 수익률은 이만큼 준다는 거예요. 보험료. 보험료. 요즘 낙인베리어가 높은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고, 자 비고를 봅시다. 월 지급식.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매월 그 조건이 되면은 준다는 거예요. 누적형, 한마디로 뭐 누적했다 준다는 거고, 스텝다운형, 이제 무슨 소린지 아시죠? 아까처럼 점점 아래로 조건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스텝다운 90, 95, 90, 85, 80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 리자드 형이 있어. 이 형님은 뭐하는 형님일까? 리자드 형. 위자드를 잘못 쓴 건가? 이게 마법사 형인데 이게 전사 위자드의 위자드를 잘못 쓴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지나가는 형이야? 자 그 위자드 아니고요. 그쵸? 야 아시는 분 많네. 도마뱀 형입니다. 도마뱀 형. 도마뱀 형이 뭘까? 도마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 기간이 됐을 때 우리 처음 조건에 조금 못 미달어. 처음 조건엔 안 돼. 예를 들면 90%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한 88.7% 정도에 있어. 88.7% 정도에. 나 거의 다 왔는데 내 조기상환 거의 다 왔는데 조금 차이로 조기상환이 안 되면서 이게 6개월에 한 번, 다음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은 가슴이 아파. 다음 6개월까지 기다리기 나 불안하거든. 불안해. 나는 꼬리를 자르고 싶어. 이쯤에서 그만하고 싶어.
나는 안 돼. 불안해. 낙인 조건이 90%였나?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조기 상한 조건이 90%였는데 뭐 88.7%에서 끝났어. 나 6개월 못 기다리는데 불안해. 나는 꼬리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낙인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낙인 조건, 리자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은 한 85% 정도, 원래는 조기 상한이 90% 이상인데 한 85%에서 90% 사이는 꼬리를 자를 수 있게 해줄게. 조기 상한 되면 원래 뭐 한 그 기간에 4% 맞는 건데, 야, 뭐 2%만 받고 가. 2%만 받고 가. 그래요? 그럼 고민을 하는 거지. 꼬리를 잘라야 되나 여기서. 2%만 받고 이쯤에서 스탑을 외쳐야 되는 것인가? 못 먹어도 거기서 쓰리고를 갈 건가? 90% 이상이면 한 4% 주기로 했는데 88점 몇 %야? 2% 주겠대. 받고 갈 거냐? 받고 집에 갈 거냐? 받고 모든 걸 종결하고 2%만 받고 난 집에 갈 거냐? 아니 안 받아 2% 싫어. NO! 고! 원고. 거기서 원고를 외칠 거냐? 원고. 안 받아. 원고. 나 원고라니까? 난 4% 2% 안 돼. 그럼 원고입니다. 그럼 다음번 조기 상한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꼬리 안 잘리겠다는 거지. 리자드형입니다. 리자드. 간단하죠? 중간에 적절한 범위 있을 때는 스톱을 할 수 있어. 스톱. 야, 간신히 났어. 3점 콜. 점당 1,000원이니까 자, 1,000원씩 내세요. 약간 피박이죠. 피박 2,000원. 광판 사람이 있어서 결국에는 나는 1,000원 2명 받았는데 한 명이 2개 팔아서 나 2,000원 뭐 이렇게 뭐 남는 게 없네. 뭐 그럴 경우는 있어도 내 꼬리는 자른 거죠. 내 꼬리는.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의 동물적인 감각에 더 가면 이건 터진다. 이걸 뒤집으면 100% 뻑이다. 이거. 요걸 뒤집는 순간에 100% 뻑이다라는 느낌이 쎄하게 오면은 바로 스톱을 외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봐. 바로 스톱. 어디서 쇼당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바로 스톱을 외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몇십 줄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지금 갖고 온 거고, 니케이는 1번입니다. 니케이는 1번. 동물적인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그쵸? 세 보는 거죠. 중간에 잘 보니까 내가 뭐 선이더라, 그쵸? 이러다가는 나가리가 될 수 있다. 묶고 더블로 갈 수 있다. 안 되겠다. 스톱하면 리자드, 그런 조건을 주는 게 리자드형이고요. 손실 제한형은 말 그대로 그 원금 보장 비슷하게 손실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10%까지만 손실을 볼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든 거예요. 손실 제한. 이런 것도 있어요. 용어는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슈팅업이라곤 둥 뭐 이렇게 증권사들이 만들어 놓은, 운용사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 낙인, 낙아웃. 낙아웃은 위로 가는 거. 잘 없어요. 대부분 낙인이에요. 대부분 아래로 빠진 옵션 매도기 때문에 대부분 낙인, 수익률, 낙인, 조기 상환 조건, 배리어. 나는 어떤 조건으로 보험을 팔고 있는가. 그쵸? 그 다음에 이 스텝다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리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거니까 스텝다운, 뭐 리자드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산이 종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싸움 많이 납니다. 종목으로 들어가면. 종목으로. 왜 싸움이 나냐? 싸움 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종목으로 가면, 자, 이날이 내 조기 상한 날이에요. 조기 상한 날. 3개월째 되는 날이야. 내 조기 상한 조건은 가격이 여기입니다. 이거 위에만 있으면 나 조기 상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주가가 계속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내가 받을 날 여기를 와. 그래서 내가 받은 다음날 일로 가. 또 이렇게 야,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냐? 음모론이 튀어나옵니다. 음모다. 야, 이거 음모다. 야, 이거 음모다. 기관의 음모야. 당했다. 기관의 음모다. 당했다. 야, 잠깐만. 야, 이게 그래도 조기 상환에 이게 걸리면은 그나마 여기 들라오는데 최종일.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일. 그쵸? 이 가격 위에 있으면은 나는 9%씩 3년 27% 수익이 확정이야.
27%. 이 가격 아래에 있으면은 나는 이건 니 거래. 니 거. 니 거죠, 니 거. 이게 보통 한 마이너스 50 되잖아요? 마이너스 50? 그니까 딱 요 가격을 기점으로 주가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주가가 막 아예 이런 데 있으면 상관없는데 싸움 안 나죠. 아예 이런 데 있거나 아예 이런 데 있으면 주가가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오다가 여기서 끝나잖아?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한 200원 모자르게. 그것도 종가에 마지막 3시 25분 26초에 어디서 매도 한 만주가 나오면서 여기서 끝나서 나는 플러스 27이 아니라 마이너스 50 플러스 27이 마이너스 50 같다니까. 여기서 끝났어. 요거 안 쳐서 갑자기 여기서 어디선가 만주가 나오면서 이걸 밀어서 여기서 끝나. 여러분 많아요. 많아. 없을 것 같지. 이게 주가지수 말고 특정 지수, 예를 들면 한국전력 주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현대차 ELS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되게 중소형 것도 있었어. 조금 등치가 작은 회사 ELS면은 자 여기서 야 그러면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억울해.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왜? 거기서 번다고 내가 버는 게 아니다. 거기서 번다고. 증권사는 여러분 중간에서 거래, 대부분의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거래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저게 돈을 증권사가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상대방이 내는 거지. 카운터 파티가 있을 거냐. 중개해주는 건데 욕은 어차피 증권사가 다 먹죠? 이것들이 뒷거래로 뭘 했을지 내가 알게 뭐야. 한국대대원 안녕하세요. 게다가 하필 오비이락이라고 이게 슈카증권사가 팔았는데 슈카증권사가 팔았는데 요 마지막 3시 8분 23초에 매도 나온 곳이 매도 창구가 슈카증권사에서 한 2,000주가 나왔어. 잠깐만. 야 그럼 이건 빼박이다. 이건 빼박이다. 슈카증권사에서 매도가 마지막 1분 30초에 2,000주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팔고 네가 2,000주가 나왔으면 야 어허 자 요새 어허 너 야 딱 걸렸어. 바로 금감원 뭐 앞에 가서 뭐씨 야야야야 지금 난리 나잖아 지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되냐? 야 그러면 슈카증권사는 할 말은 좀 있긴 하지. 저기요 그게 내가 내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객들이 증권사는 뭐예요? 통해서 주문을 낸 거 아니야. 내 고객이 이 주문을 낸 건데 그게 왜 내 거냐. 단지 어떤 고객이 슈카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낸 건지 그게 내가 낸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아. 그러면 그런 말이 먹힙니까? 먹혀요? 당연히 안 먹히죠. 당연히 안 먹혀요. 세상엔 논리가 안 먹히는 게 많거든. 지금 돈을 잃었는데 논리가 중요하겠어 이 새끼야? 지금 그게 말이라 그래? 그걸 지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녹인 배류 아래를 빠지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주식을 대부분 여러분한테 주죠. 그게 녹인이 예를 들면은 뭐 55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00에서 55만큼 잃은 거니까 마이너스 45% 뭐 이런 걸 받는 겁니다. 0은 아니죠. 웬만한 경우에. 0인 경우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 주죠. 그냥. 그 실물자산을 줍니다. 실물자산에 그 손실률을 줘요. 실물자산의 손실률을. 그래서 여기 동시호가거나 일분 상태의 뭐 휴증을 통해서 뭐가 나오면은 바로 띠묻고 난리 나요. 이게 지금 우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여기 걸린 ELS가 예를 들면 뭐 얼마야? 2천억? 2천억이었다. 이 ELS가 판매가 2천억이 플러스 27%에서 마이너스 50%까지 마지막 1분 30초 만에 역전이 됐다. 이거 얼마야 그러면? 2천억이면? 거의 500억 벌게 1,000억이 날라간 거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1,500억이잖아요. 야 그러면 뭐씨 난리 납니다. 이거 뭐 음모론 뭐 그쵸 지금 이거는 쉬혐이다. 이거는 슈카증권사 혐오에서 쉬혐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 막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슈카증권사는 해명해라. 난 도대체 뭘 해명해. 나는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증명해야 되냐, 뭘 해명해야 되냐. 그러면 닥치고 해명하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그럼 내가 얘기하겠지. 아니
내가 안 그랬다는 걸 어떻게 해명해? 안 그랬는데 했다는 걸 해명하는 거는 뭐 했다는 건 증명할 수 있어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잖아. 안 했다는 걸. 그러면 나 안 했는데? 그럼 뭐 대충 얘기하죠. 이게 주문은 내가 낸 게 아니라 고객이 낸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저 카운터 파트에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고 뭐 그런 말을 해봐야 두들겨 맞는 거죠. 두들겨 맞는 맞는 거지 이 자식아. 네가 지금 그걸 뚫린 이유를 말이라 그러냐고. 닥치라고 그러면서 해명하라며 됐고 이러면서 돈이나 뱉으라고 두들겨 맞는 겁니다. 바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ELS는 굉장히 대형주로 하던가 좀 회피하죠. 좀 회피해요. 왜냐면은 이런 그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인지 진짜 음모론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음모인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락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오해 아니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 뭐 이렇게 이런 ELS는 잘 좀 사람들이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큰 걸로 가죠. 주가지수. 미국 주가지수. 조작 한번 해봐라 이 새끼야 이런 거죠. 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S&P를 조작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쵸? S&P를 조작할 수 있으면 콜. 그거 뭐 이거 2천억에 뭐 수익률 좀 먹으려고 S&P를 조작할 순 없잖아. S&P를 움직여 보든가. 그거 뭐 안 택도 없으니까 뭐 그쵸? 그런 택도 없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이거 뭐 별별 음모론이 다 있어요. 별별 음모론이. 진짜 이게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옛날에 홍콩 빠질 때 옛날에 홍콩 주가가 막 이러고 빠졌거든요. 우와! 그래서 빠졌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신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떤 선 여기를 칠 경우에 ELS 손절이 미친듯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신문에 가끔 나와요. 가끔 어떤 특정 주가지수가 한 30% 이상 한 4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럼 100% 나옵니다. 이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ELS가 뭐 얼마다 뭐 3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연계된 ELS가 3조다 뭐 아니면 뭐 6조다. 이게 여기를 치는 순간에 그 낙인이거든요. 그 라인이 낙인 걸리는 순간에 그 ELS는 해당 수익률만큼 고객한테 줘야 되니까 이거 팔아야 되거든. 이걸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시장에 던집니다. 치는 순간에 시장에 던져요. 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경우에 신문에 나요. 특정 여기 선 대부분 뭐 그 매도 구간처럼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이쪽 구간 근처에 가면은 ELS 한 6조 뭐 예를 들면 5조 6조 정도가 낙인 구간이다. 그러면은 뭐 물량 몇 조가 대기 중 물량 몇 조 대기 중 요런 뉴스가 가끔 나올 때 있어요. 이젠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팔았는데 보험의 시간의 지평선이죠. 시간의 지평선. 더 이벤트 라인이 어느 특정 라인에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오랜 기간 이런 박스권을 있던 주가가 특정 경우에 한 여기까지 빠졌어. 마이너스 한 40%까지. 그럼 대부분 ELS가 여기에서 설정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깨끗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던 주가가 여기서 ELS들이 많이 설정됐겠죠. 어느 날 빠져서 한 이 정도까지 와. 마이너스 40% 정도까지 와.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설정했던 ELS들의 대부분의 보험기간이 여기에요. 낙인이 여기일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빠지면은 그 ELS들이 대부분 낙인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 ELS들 대부분 이때 팔렸는데 요 범위를 30%로 계산해보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라는 거지. 이 사이에 들어가던가 이 사이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여기서 요 A라는 곳에서 팔린 ELS들은 전부 다 나가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신문에 보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장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보험을 파는 사람이고 ELS 같은 게
그럼 유력할 때가 언제다? 유력할 때가 주가가 박스권을 예상한 건가? ELS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종류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낙인형, 스텝다운형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픽스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박스권이거나 그 베리어 안에서 머물 걸로 예상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ELS가 유리한 상품이고요. 반대로 박스권 아래로 베리어 아래로 칠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리하고,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증권이, 주식이 올라가는, 그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게 뭐지? 언노우님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 10명을 이렇게 넘기셨다는 건가? 이렇게 추세가 있는 경우에, 주식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추세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언노우님이 누구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어. 노은형 감사합니다. 네, 노은형 감사합니다. 언노운형 감사합니다. 언노운형 그 추세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고 있는 경우에는 좀 불안할 수 있죠.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박스권이거나 조금 하향하는 경우에는 좋을 수가 있고, 아예 추세가 위로 가는 경우는 좀 배가 아플 수 있고. 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다 끝나가는데 자,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몇 개 더 볼까? 이 정도만 알면은 거의 뭐 80% 정도를 이제 알고 있다. 기초적인 자산, 기초적인 내용은. 자, 하나의 상품을 더 봅시다. 이제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처음 봤을 때보다 상품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DLS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ELP 그러면 마지막 B가 본드고, DLS 그러면 이거 D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상품입니다. 상품, 원유, 무슨 뭐 파생 상품류, 뭐 이런 것들. DLS 똑같습니다. 링크드 시큐리티는 똑같은데 앞이 다른 거죠. 보면은 원유가 들어가 있죠. 원유 선물, WTI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에코티가 아니기 때문에 앞이 E가 아니고 D가 된 거고요. 자, 원금 비보장형 DLS입니다. DLS 2353이고, 원금 비보장이면 뭐 그다가 DLS, WTI나 브렌트가 들어가면은 그런 상품이, 원유 선물이나 상품이 들어가면은 초고자가 붙어요. 초고 위험. 별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겁니다. 초고 위험. 이런 게 들어가면 초고 위험이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수익률은 예상하기 한 6.8%인데 스텝 다운. 이제 뭔지 알죠? 점점점 조건을 내려준다는 거고, 조건이 진짜 내려갔나 봅시다. 상환 조건 보면 알죠? 이제 3년, 만기 3년이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마다 47.5, 나기는 47.5%네요 75, 75, 75, 75 하다가 70, 70 내려가주죠. 스텝 다운 했죠. 6개월, 처음 6개월 75%, 위면은 조기 상환, 75%, 12개월 때 75%이면 조기 상환, 18개월, 뭐 24개월 조기 상환, 30개월부터는 70%가 돼야 되네요. 70% 위로만 되면 조기 상환이 되는 겁니다. 연 6%로 조기 상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위에 있으면. 이건 복잡한 걸 이제 안 봐도 되죠? 47.5에 낙인이 있으니까 낙인 조건을 만약에 치지 않는 경우엔 종가에도 됐을 겁니다. 종가에도 세전년 6.8% 수익률을 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그 다음에 자세하게 열어봐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여기 나와 있는 HSCI나 그 WTI 선물, 브렌트유 선물이 47.5% 낙인을 3개 중에 하나라도 한 번만 치면은 당연히 최대 손실률 100% 손실을 입을 거예요. 어떤 손실을 입을지는 이걸 열어봐야겠지만은 아마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상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건 열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봐도 이해가 되죠? 요거만 봐도 앞에 있는 이게 알파자 오메가자 끝이에요. 요거만 딱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3년, 만기 3년, 6개월 단위, 47.5 낙인, 나의 해피베리어가 47.5 위다. 해피베리어가 중간에 조기 상환은 75, 75, 75, 70, 70입니다. 여기를 유지해주면 조기 상환이에요.
세전에 내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 때는 6.8%입니다. 연으로. 2년이면 곱하기 2고 3이면 곱하기 3이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간단하죠. 이제는 ELS, DLS 뭐 이런 걸 봐도 요거만 봐도 80% 이상의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어때 보여요? 이 상품은? 이 상품은 어때 보여요? 줄이고 좋아 보입니까? 제가 뭐 같이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기상환이 너무 낮아? 뭐가 낮아? 75% 위인데? 75% 위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50% 떡락 가능성이 있어? 안 사요? DLS는 그 선물이나 파생이기 때문에 앞에 D가 그 선물이나 보통 원유 선물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기름이라 떡락 가능성이 충분해요? 지금 기름이 50불 정도 되잖아요. 47.5%면은 25불 아래로 내려가야겠네? 25불 아래. 대부분 DLS는 초고위험입니다. 대부분. 여기 초고위험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안에 파생이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금 보장이냐, 원금 보장 안 되면 일단 고위험이고요. 대부분. 75%면은 조기상환 지금부터 25% 이상 내려갈 거니까 50불이면은 한 12불? 12불에서 13불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37불, 38불 위에만 있으면 조기상환으로 끝나는 겁니다. 조기상환으로. 25불 아래로 가도 3년 뒤에 연 6.8% 곱하기 3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초고위험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초고위험 이딴 거 안 붙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 뭐 저 뭐야 고스톱 치는데 거기다가 이거는 초고위험 게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치나요? 아니 포커 치러 가는데 내가 지금 거기서 뭐야 한 게임 포커 치는데 거기에 써있습니까? 초고위험 상품. 여러분들은 지금 초고위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고위험 게임이지. 내가 4명이 치고 있으면 내가 이를 확률이 실력이 똑같다고 치면은 4명 중에 내가 25%니까 이를 확률이 75%잖아. 누군가 딸 텐데 4명 중에 1명이 났는데 4명이 치면은 난 25%밖에 못 하는데 초고위험이죠. 뭐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생각하시는 거지. 알아서 생각하시는 거지. 자, 그런 거니까 자, 이 DLS 이거 뭐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원유가 과연 추세를 가질 것인가? 물론 여긴 지금 이제 원유만 얘기합시다. 위에 항생도 있긴 한데 이건 무시하고 원유만 얘기하면은 원유가 앞으로 75% 위에 6개월간 있으면 6개월 뒤에 75% 위에 있으면 그냥 6.8% 연 6.8% 조기상환 계속 6개월 단위로 나중엔 70% 이상 나기는 47.5 지금 50불이니까 25불 이하로만 안 가면 6.8% 이겁니다. 원유가 오른다? 그건 내 거 아니죠. 원유가 오른다? 그럼 내 거 아닙니다. HS 저 CI가 오른다? 내 거 아니에요. 저 올라봐야 나는 그냥 픽스드 인컴 고정 수익률을 받는 겁니다. 6.8 고정 수익률. 이게 두 개가 다 기초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난 6.8 받고 끝나는 겁니다. 6개월 만에 끝나요. 그러면 6개월 뒤. 이게 3년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기상환에 딱 걸려서 바로 끝나요. 조기상환에. 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서 만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쭉 가는 상품. 이것도 아니네. 이거 어디서 있는 거야? 다시 해야겠다. 이걸로 해야 되나? 요렇게 가는 상품 중에서 이게 만기라면은 만기의 수익률이 내 거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 있는 조기상환에 걸립니다.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종가의 자산이 뭐 100% 이상이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해줍니다. 그런 ELS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종가, 마지막 날 최종일에
가격이 오르면 다 여러분들 수익률을 해줍니다. 오 그래 마지막에 오르면 내 거겠네, 오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의 90% 확률로 만약에 오르는 경우에는 여기 조기상한에 걸려요. 이게 지금 몇 개인데 이 조기상한 라인에 다 걸려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잘리는 거예요. 이 종가까지 못 가요. 90% 거의 90% 확률 못 갑니다. 이게 되는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기상한을 기가 막히게 피해야 돼. 이렇게 이야 이거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갖고 정말 기가 막히게 피해서 이렇게 가면은 요 날만 하필 피해서 가면은 그 점점 있는 날 6개월 그럼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래 있다가 계속 아래 있다가 하필 그 마지막 조기상한이 끝나고 아까도 얘기했죠. 조기상한이 끝나고 내 최종일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급등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 라인 때 아까도 얘기 드렸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너무 빠져.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라인을 쳐. 너는 내가 되고 그 라인을 치면은 뭐 조기상한이고 뭐 이거 아니 여기 위에 뭐 나발이고 지금 낙인을 치면은 마지막에 늦게 될 수 있어요. 낙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다가 오르는 경우가 네 거기 때문에 저 마지막 저렇게 올라서 내가 많이 벌까라는 가능성은 되게 적은 편이고요. 대부분 오를 거면은 조기상한에 걸리죠. 최고 운이 좋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겠죠. 최고 운이 좋은 케이스는 굳이 그려보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 그쵸? 내가 여기서 시작하고 뭐 이쯤에서 끝나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난 운이 좋은 거지. 물론 여기 갈 때 엄청 쫄리겠죠. 여기 갈 때 엄청 쫄리는데 이런 거거나 아주 뭐 엄청 쫄리긴 하는데 최고 이득을 보자면 이래갖고 마지막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나는 이걸 먹었다. 이러면 정말 역사에 남을 그거고, 대부분은 이 앞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기상한에 걸립니다. 근데 조기상한에 걸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기상한 받아서 나는 돈을 빨리 한 6% 7% 먹고 5% 먹고 나오는 거니까. 물론 배는 아프겠지. 주식이 뭐 이렇게 갔다면 배는 아프지만은 나는 보험료 먹고 성공적으로 나온 거죠. 조기상한에서 나오면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말씀하시는 대로 조기상한을 바라보고 ELS를 들어가는 게 똑똑한 거기도 합니다. 조기상한 먹으면 됐지 뭐 굳이 욕심을 부려. 이거 못 먹어서 배 아픈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 남이 달려가거나 그래도 나 이만큼 먹었잖아요. 물론 얘는 이만큼 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보험료는 다 먹었잖아. 이만큼 올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뭐 4%, 12%, 뭐 16%, 이게 6%면 6%, 12%, 18%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훌륭했지. 1년에 12% 뭐 이렇게 뭐 10% 먹었으면, 그니까 수치했으면 보험료로 아주 훌륭한 투자를 한 겁니다. 사실은. 더 배 아프다고? 이걸 못 먹으면? 그러려면 사실은 그냥 날 주식을 사던가 뭐 ETF 같은 걸 사야죠. ETF 같은 거. 이걸 알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대충 이해를 하셨으면은 제가 보기에 한 8-90%는 알았다. ELS에 대해서 8-90%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뭐 그걸 알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말장난 쳐놓은 게 좀 있긴 하거든요. 굳이 몇 개를 더 보여드리자면, 자 이제 저희형 원금 지급, 오케이 원금 보장되는구나. 예상 수익률은 8.25고 양방향 나가웃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래 위 양방향으로 있다는 거고, 원금 지급되고 옵션 만기는 1년 6개월. 자 1년 6개월이 만기라는 겁니다. 뭐 나가웃 콜 110% 참여율 55% 보상 수익률 0%, 나가웃 풋 185% 참여율 55% 보상 수익률 0% 이렇게 써있거든요. 뭐 굉장히 어렵잖아. 아까 전에 수카 형이 말한 거 말고 뭐 딴 것도 나오네. 딴 것도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100에서 115% 위로 가면 나가웃 콜입니다. 요 사이에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먹은 수익률은 참여율 55%, 55%까지만 널 주겠다는 거야.
나가오풋은 100에서 85%예요. 한마디로 85에서 115 사이가 나의 해피베리어겠죠.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이거 아래 읽어보면 됩니다. 정확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 참여율 55%, 무슨 말이냐면 그 이득의 55%는 나를 준다는 거야. 55%. 그쵸? 물론 최대 범위는 있어요. 최대 범위는 8.25%네요. 8.25%. 자, 봅시다. 기초자산의 최종 가격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15% 초과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다만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참여율이라는 걸 보면은 가격 상승률 중에 일정 퍼센트를 나한테 주는 상품도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되게 특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아까 제가 요거 전에 얘기했던 거를 보시면 한 8, 90%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요런 특별한 경우는 특별하게 상품 구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참여율이라는 단어가 보시면 알겠죠? 원금 100%에다가 가격 상승률의 55%만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격 상승률이 55%만큼 나를 참여시켜 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상품 구조는. 나머지 상품들은 대부분 간단하죠. 90%의 상품들이 간단합니다. 뭐 있지 아까 전에 또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보고 요거 하나 보고 마지막으로 역시 미래에셋이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마존과 엔비디아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마존과 엔비디아. 이제는 보자마자 뭐 알 수 있겠지. 자, 1등급 초고위험이란 말은 한마디로 만기 그러니까 손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자, 뭐 최종 평가일이 2019년 5월 22일, 만기일이 2019년 5월이니까 6개월짜리밖에 안 되네. 2018년 11월 30일 하고 6개월짜리 0.5년 만기네. 6개월의 만기고 원금 비보장입니다. 보시면은 조기가 없네요. 조기도 없고 그냥 만기 한 번이네. 아, 평가가 있네. 여기 있구나. 조그맣게 있네. 그 뭐야 평가 뭐 이렇게 만기 6개월이네. 6개월. 최종진은 주식 주는 거예요. 만기 손실 상한 시 주식을 주는 상품입니다. 주식을 주는 상품. 자, 만기 때 모든 자산의 100% 이상, 둘 다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100% 이상 원금.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짜구나. 월 1.68% 아니구나. 월이구나. 월 1.68% 주는구나. 6개월에 총 6번 주네. 다 받으면 1.68 곱하기 6이니까 10% 받네요. 10% 월 지급형인가? 왜 재밌다 이 상품. 아, 이거 그냥 투자 수익률은 월로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기초자산 어느 하나라도 70% 미만, 낙인이 70%죠. 70% 미만으로 가면은 그거 받습니다. 70%가 낙인이네요. 주식 실물 인도해준다네.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엔비디아가 70%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냥 주식을 받는 겁니다. 6개월. 대신 짧아 6개월. 70%. 유틸리티에 뭐예요? 매월 쿠폰을 주죠. 이게 월 지급식입니다. 월 지급식. 매월 주죠. 매월 이거는 이 종가에 그 주식을 줬다 하더라도 매월 준 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여러분들 받아갈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6개월은 짧죠? 6개월에 10%를 벌 수 있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70% 위로만 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되긴 하는데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뭐 대충 이해가 됐죠? 대충 이해는 하시고 상품을 보되, 상품을 볼 때는 저처럼 지금 막 대충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들어가서 그 상품 설명서에 있어요. 열어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직접 주식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직접 주식 사는 게 나아요.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당연히 ELS 같은 거보다 주식을 직접 사는 게 낫죠. 올라가면. 안 올라갈 것 같을 때나 불안하거나 박스권일 것 같거나 잘 모르겠다 뭐 이럴 때,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호라이즌이 내가 짧던가 투자 기간이 짧던가 그렇게 주식처럼 좀 변동성이 큰 거는 불안하거나 그럴 때, 주식보다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거일 때, 그럴 때 물론 그 이벤트 집에 불이 나면 망할 수 있는데 불이 날 확률은 작다고 보고, 확률은 작으니까. 야, 주식이 빠질 확률이 높겠니? 집에 불이 날 확률이 높겠니? CMA 계좌에 돈 그냥 넣어놓으면 이자 받나요? 받죠? 받아요. 굉장히 적게 받을 겁니다. 굉장히 적게 받아요. 한 1.8% 정도 나오지 않냐? 1.8, 1.9 뭐 정도 주지 않나? 요즘 CMA 얼마 주냐? 줍니다. 줘요. 물론 그 100만원으로 1.8%와 2%의 차이는 2,000원이네요. 2,000원.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100만원이면 1.5%냐? 야, 1.5% 너무했다. 요즘에 기준금리가 1.5%인데 우리나라 국가가 한국은행이 주는 금리가 1.5%인데 1.5는 씨. 그 100만원이면은 한 2,000원 되니까 뭐 1,000만원이면 2만원이네. 오. 1,000만원이면 2만. 그거 근데 그거 바꾸고 이동하고 뭐 이거 그 여러분들의 수고비가 2만원 나올 것 같은데. 은행 쟁겨금이 1.6%밖에 안 줘요. 와, 씨, 짱이 정말 짜구나. 짱이 정말 짜구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쁘진 않은 상품이에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근데 항상 추천드리는, 저걸 추천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드리기가 긴 게 항상 추천드리는 상품은 아니죠. 특정 구간에 되게 유리한 상품인 거예요. 특정 시간에 자꾸 반복되지만은 주식이 어쩔 때 자신이 없을 때, 너무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뭐 너무 올라갈 자신이 없을 때,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 사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금 특성, 아까 몇 번 얘기잖아요. 자기 상황이 주식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거 뭐 그런 거 찾을 때,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상품입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저기 몇 조씩 들어가고 뭐 10조 단위로 막 돌아가고 이러는 거는 뭐 50조 1년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바보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바보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 증권사들은 저거 팔면서 수수료를 많이 먹죠. 많이 먹긴 한데 걔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주는 고생을 하는 거니까 수수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ETF 같은 게 수수료가 좀 적고 ETF 대신에 주식을 직접 갖는 거잖아요. ELS랑은 좀 다르죠. DLS 같은 경우에는 ELS 앞에 에쿼티 대신에 파생을 넣은, 딜라이버티를 넣은 파생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ELB 그러면 당연히 본드 위주의 거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원래 오늘은 딴 얘기를 들려고 그랬는데, 딴 얘기를 우리나라 최고의 그 M&A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는 걸로. 질문은 있으십니까? 너무 재미없고 딱딱한 얘기만